너무 치밀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빤히 드러나는데 저걸 왜 할까? 왜? 네. 흔히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또 이제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참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속을 썩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맞아요. 당장 대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해법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 뻔한 거짓말하고 네. 그게 드러났을 때도 안 미안해하고 이런 아이들 만나면 어떤 마음이 되세요? 와,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하는 걸까? 맞아요. 저도. 왜? 근데 말씀하셨지만 또 조금 있으면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막 너무 치밀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빤히 드러나는데 저걸 왜 할까? 왜? 네. 그래서 막 제가 교사 입장에서는 속아서 분해라기보다는 왜 그러지? 저거 지금 5분 안에 드러날 빤한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는 일단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그 앞뒤를 다 재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짓말하는 아이. 예. 사실 거짓말을 아이가 2살 때부터 한다고 말하는 그 뇌과학자들도 있어요. 예. 아, 거짓 눈물 이런 거. 예, 그렇죠. 거짓, 그러니까 자기 요구를 과장하고 거짓 감정을 보이기도 하고 그 많이 있는 거고요. 또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 현실과 비현실을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해가지고 가령 왜 인형을 던졌어? 그러면 저쪽에 토끼 인형이 던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발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흔히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또 이제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사실은 관계의 문제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다 말해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면 거짓말 안 해도 되잖아요. 아이가 굳이.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마도 거절할 거야.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또는 나는 그냥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세히 캐묻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자세하게 간섭하고 왜 이랬냐고 얘기하고 이럴 거야 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억압이나 통제가 심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혼나지 않으려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특히 아이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고 막 혼내는 그런 이제 부모님한테는 아이가 이제 자기가 혼날 상황이 두려워서 그것을 좀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아침에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다친 거예요. 무릎을 다쳐서 왔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왜 다쳤어? 이렇게 물었더니 오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엄마한테 말하기는 친구가 밀어서 다쳤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네들이 왜 우리 애가 다쳤는데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었는데 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넘어졌다고 하느냐 막 항의 전화를 하시니까 CCTV가 마침 있는 곳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보니까 아이가 진짜로 그냥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게 부모님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부정적인 반응을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대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회피, 도피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777 못하게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아이는 누가 밀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나를 탓하지 않고
그 친구가 누군지 어. 막 이렇게 그 친구한테 화를 학교에 돌려주니까 전화를 하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흔히 상처를 받는 상황이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증명할 길이 음. 없을 때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는 아이의 그 전체 맥락을 모른 채 아이의 거짓말만 믿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막 항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부모의 어떤 비난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좀 품어주고 네.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네. 줬을 경우에는 네. 아이는 솔직하게 자기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너가 나쁜 애야, 너가 잘못했어라고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면 거짓말은 크게 줄겠죠. 아무래도 아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르게 아까 던지신 질문에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엄마 아빠의 반응 정도나 관심 정도가 나 혼자 넘어졌어요 라고 했을 때보다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 엄마 아빠의 반응을 더 관심을 크게 끌어내지. 관심 내지는 그럴 반응 수도 있어요. 그런 항의를 막 엄마 네. 아빠가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아이는 약간 거기서 더 재미는 아니지만 엄마가 나를 네, 더 관심을 나를 가지고 아끼고 있어. 엄마가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관심 정도가 네. 엄마의 반응 정도가 그거, 다르지 않을까. 예, 그 말씀도 맞고 말씀도 맞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의 그 애착의 형태가 달라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두려워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아이마다 각각 다른 반응이에요. 그러나 핵심에 놓아야 되는 것은 관계인 것이죠. 관계.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알게 되셨을 때 그때는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거짓말을 할 때 그 아이한테 뭐 거짓말했다고 노발대발하고 막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이거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그 감정에는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귀찮았구나, 두려웠구나, 혹시 나한테 혼날까봐 겁이 났구나. 그런 감정에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도 돼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거짓말은 일단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까. 또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한 그런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니까 감정에는 공감을 해주되 그럴 때는 엄마한테 말을 사실대로 해도 혼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믿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상의해도. 예. 문제 상황을 바로 잡되 아이의 감정이나 아이의 상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품어 안아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짐작한 것처럼 아이가 조금 이렇게 엄마 아빠의 더 많은 리액션, 반응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퍼주셔야 돼요. 충분히. 아이가 기대하지 않을 때, 아이가 요구하지 않을 때, 아이가 그렇게 꾸며서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평상시에 사랑을 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가장하는 것은 그게 늘 그 일관성이 없고 부족하고 찔끔찔끔 오고 반응이 이렇기 때문인 거죠. 그런 요구가 오지 않을 때 퍼주라는 말씀이죠. 사랑. 예. 아이가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은 항상 아이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고 힘드시니까 사랑받는 느낌을 못 주시는 것도 같네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부모님들이 또 집에 가서 아이를 손잡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의 기술이에요. 사랑도 전달의 기술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으시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하게 하는 전달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이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을 퍼줘야 된다. 어떻게 또 잘 퍼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팁이 있는데요. 아이가 실수할 때 크게 비난하지 않고 네, 받아주는 거. 네, 그러면 실수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아이의 솔직함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 하기 전에 아이의 솔직함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를 하면 아이는 거짓말보다 솔직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설령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 너가 정말 잘 이해가 된다.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가볍지. 이런 식의 격려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야, 이 얘기는 어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습관적으로 음.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너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언니도 문구점에 이렇게 그 패거리로 몰려와서 몰래 물건을 집어가는 아이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뭐가 갖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허탈함을 채우는 정서적인 행위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물건을 가져간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한 순간에 야단을 치지 않고 아무개야 이모랑 한번 안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 문구점에 뒷문이 있거든요. 뒷문으로 화닥닥 뛰어서 도망을 갔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친구를 통해서 사실은 물건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돈을 보내왔대요. 그러니까 언니도 이 책을 읽고서 동네에 그런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그렇게 돈을 보내온 것에 대하여 다음번에 그 아이를 만나면 그 솔직함에 대하여 크게 격려를 해줘요. 네. 너무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은 이제 우리가 교사 또는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하고 아이들을 이해해주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마주하는 어른들이 사실 딱 부모님, 선생님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어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좀 세상을 괜찮은 곳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다음 아이를 한번 만나볼까요?